그럼 지금부터 제67주년 6.25 전쟁 참선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군 전몰용사의 숭고한 자유수호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통일선봉대로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병수 시장님, 김정은 의원님, 이현승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 교육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행사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67년 전 북한의 6.25 기습남침에서 산화하신 전몰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25가 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엔 산하 16개국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5개국은 의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지원했던 39개국을 포함해서 세계 사상 가장 많은 60여 개의 국가가 지원한, 그것도 1000년 이상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조상을 가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단일민족이 형이 아우를 찌르고 아우가 형을 짓이기는 전쟁이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만큼 6.25 한국전쟁은 처절하였고 비극적인 동족 산전의 게르니카, 이른바 피카소의 조선의 비극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전쟁을 먼저 시작한 측의 역사적 범죄와 인류사적 죄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산 전체주의의 야욕에 맞서서 자유진영의 자존심을 건 세계사적 전쟁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약 3번의 38선을 넘나들었고 전국토의 80%가 전쟁터가 되면서 양측 모두 민과 군을 향하여 1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열세를 딛고 끝끝내 자유를 수호한 1950년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려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저녁,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집에서 한가로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로 다급하게 한반도 전쟁 소식을 알리던 그때 트루먼은 작은 전쟁은 초기에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는 역사책 한 구절을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필 그 순간 전쟁 소식이 보고된 것을 일종의 신의 계시라고 믿고 즉각 남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6월 29일 우리가 잘 아는 메가두 장군을 감동시킨 어린 국군 장병의 투지입니다. 개전 직후 메가두 장군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의 흑석동 한강 저지선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홀로 참호를 지키고 있던 한국군의 한 소년병사에게 다가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는 대답을 기대한 메가두 장군에게 소년병은 탄약을 주십시오 라고 답했고, 메가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해서 저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전 사흘 만에 수도를 빼앗기고 국군 병력의 절반을 잃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불법 남침은 남북 통일의 절호적 기회다 하고 선언하고 무초미 대사와 메가두 장군에게
당정 자유수호를 위해서 참전하라고 호통을 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비범한 결기를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월 29일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각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북한 전투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구사일성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 위기를 적기를 따돌리고 수원 공군기지에 간신히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만나마자 제네럴 장군, 당신 지금 우리 보리밭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아차 하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당시 가난한 농업국의 지도자였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라나는 보리밭을 살피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침착, 당황했고 당당했고 4살 아래였던 메가더 장군은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배로서 깍듯한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기사회성을 위한 분수령이 된 몇몇의 역사적 장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국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전사와 부상을 포함해서 15만 4,881명의 유엔군이 희생했고 그중 약 13만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나라와 그토록 많은 병사들이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름도 생소한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를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희생과 생명을 바치는 일은 아마도 세계사에 다시 반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의 깃발에서 뭉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엔 전몰용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25 참전용사들과 더불어 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인 파독 광주와 광부와 간호사 및 공단 근로자들 그리고 5.18 민주화 인사들 모두를 애국자로 기대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발상입니다. 애국의 개념을 특정한 프레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저변을 넓히려는 대통령의 취지를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에 대한 예우는 그 경중과 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여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6.25 참전용사 앞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우리 모두는 그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앞서 더 간절하고 엄숙한 추모를 바쳐서 그들의 혼벽을 위로하는 것이 현충일을 맞는 후손들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곧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등정에 오르는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합니다.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의 앞날을 정비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사드 반대를 노고로 하는 중국을 관리해야 하는 외교무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위험과 실속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흥남 철수의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태생적 숙명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욱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950년 한국 발발 후 70년이 흐르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되는 2050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급부상하는 일본은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21세기 후반에 어떤 국제정세가 우리를 감쌀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만큼 오늘의 정부가 정세는 극도의 불확정성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역사적 전개가 한미동맹이라는 뜨거운 혁명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사드나 FTA를 포함한 모든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정치 판도에서 코리아 패싱의 불명예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이 원고를 쓰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께서 6.25 전몰 용사들, 해외 참전 용사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고마운 것에 우리는 크게 고마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유엔군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적 및 국민적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저희 350만 연맹 동지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도 직전회장님, 김혜옥시 여성협의회 동료, 헌화,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자, 우리의 미래.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 예, 감사합니다.